뭐냐면, 자, 템플릿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 해서 HTML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파이썬 문자열로 이렇게 그리는 거 말고 HTML 문서를 만들 건데, 실제로 HTML 문서는 확장자가 .html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 파이브 폴더 아래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꼭 동일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파이브 여기 있죠? 여기다가 새 폴더 만드시고요. 이름은 템플릿라고 짓습니다. S까지 템플릿. 꼭 이렇게 지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크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얘 기능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으려면 얘가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파일 이름은 일단 test.html로 할까요? 이렇게 test.html 이렇게 확장자를 이렇게 .html로 하셔야 돼요. 됐죠? 그 HTML 파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HTML 작성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읽어서 렌더링 할 수 있는 유형의 파일입니다. 볼까요? 자, 여기 내용 쪽에다가 똑같이 아까 제가 올려놓은 요 테이블 HTML 코드를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브라우저를 이렇게 하나 열어가지고 요 test.html 파일을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브라우저가 잘 이 코드를 읽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브라우저 전용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파일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거는 HTML이기 때문에 여기선 파이썬 코드를 넣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HTML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밍 코드가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템플릿 문법을 우리가 좀 익혀야 됩니다. 자, 템플릿 문법은요, 얘 교재에 보시면 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좀 참고할게요. 자, 템플릿 관련해서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여기 수업 페이지 14강에서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교재인데 눌러서 조금만 내려보세요.
위로 가야 되네요. 죄송해요. 위로 가야 되네요. 보시면은 여기 플라스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 태그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세 개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분기문 태그, 반복문 태그, 객체 태그인데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 HTML이라는 요거는 그냥 단순히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썬 문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포 이렇게 써볼까요? 근데 이렇게 파이썬 문법을 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문자로 나옵니다. 뭐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파이썬 문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그런 파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단순히 문서인데요. 여기서 내가 파이썬 문법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조건문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객체, 파이썬으로부터 넘어온 객체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인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일단 그냥 두고요. 여기 템플릿에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스파일에서 자, 저희 구구단 다 할 줄 아시죠? 구구단? 구구단 만들어 볼게요. 구구.html 구구.html 자, 만약에 이 HTML은 제가 그 뭐죠? 프로그래밍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구단 만들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적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싫잖아요. 꼭 반복문, 포문 쓰면은 금방 만드는 거를 이거를 이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반복문 한번 써볼게요. 자, for I in range 2부터 9까지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기가 만약 파이썬이라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겠죠. 요거 의미 없다 그랬죠. 이 브라우저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번엔 요 99.html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가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포 할 때 여기 이렇게 꺽쇠를, 그러니까 꺽쇠가 아니라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여기다 퍼센트를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퍼센트를 넣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중괄호를 두 번 써가지고 이렇게 i를 해주면은 요 i를 변수 i로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나면은 포는 끝났다 라고 해서 end for 이렇게 해주시면은 HTML에서 파이썬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이거를 그냥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브라우저에 또 그냥 하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플라스크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요 HTML을 여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테스트 뷰로 다시 갈게요. 그렇죠? 뭐 요거 너무 기네요. 요거 밑으로 좀 보내고 라우팅 함수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99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99 라고 지어주고, 원래 여기서 우리가 리턴 해가지고 2 곱하기 1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부부단이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거를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HTML로 대체하겠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게 요 플라스크 쪽에서, 플라스크 모듈에서 렌더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템플릿으로 렌더를 대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사용하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HTML 문서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플라스크에서 꺼내시면 됩니다. 뭐 블루프린트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렌더 언더바 템플릿.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에 리턴할 때 문자열이 아니라 렌더 템플릿이라고 해주고요. 여기다가 요 이름 적어주면 됩니다. 99였죠. 99.html. 그럼 여러분이 문자열로 만들지 않아도 얘가 싹 처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간편하죠, 그죠? 자, 잘 되는지 보려면 테스트 해봐야겠죠. 요 99로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서 99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2부터 9가 나오죠. 자, 요거 왜 나온 겁니까? 요게 작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조금 역시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사용해 보시면은 그냥 파이썬 문법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됐죠? 이거를 여러분이 I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 중괄호 안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중괄호 안 썼죠. 그리고 그러면 I가 그냥 9번 나오죠. 8번. 그러니까 이 I는 뭐예요? 이 꺽쇠, 다시요. 중괄호하고 퍼센트로 감싸지지 않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HTML 문서로 나오는 거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문법을 적용시키는 부분은 이렇게 표식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만약 여기 I가 우리가 파이썬 문법에서의 이제 변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변수로서 그 변수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은 얘를 HTML이 아닌 파이썬 변수다라는 표식을 이렇게 중괄호로 해주는 거예요. 중괄호 2개로. 그래야 이렇게 숫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만 잘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I는 뭐다? 요건 그냥 HTML이다. 요 뒤에 요건 뭐다? 중괄호 2개로 감싸준 거? 이거는 파이썬 변수다. 변수, 파이썬 변수 또는 파이썬 객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원리만 살짝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구구단을 만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파이썬 포문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j in range 1에서 9까지 요거에 대한 폼은 end도 있어야겠죠. 조금 초반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몇 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요렇게 J도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래야 결과가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곱한 결과가 나오겠죠. 죄송해요. 요것도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HTML에서 그냥 별표로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실제로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나와버리네요. 그죠? 연산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중괄호 안에서 이 둘을 연산을 하시면 변수 연산이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구구단 형식을 포맷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으면 i, x, j equal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또 i랑 j는 뭐예요? 변수죠. 그럼 얘네만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줄이 안 바뀌니까 보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딱 표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줄이 바뀌게 하고 싶어요. 뭐 하면 되죠? 아까 제가 HTML에서 줄바꿈 태그가 br이라고 그랬죠.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HTML도 반복문이나 조건문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됐죠? 요거 여러분 한번 요거를 작성 다시 해보시고요. 해봐야 알아요.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해봐야 해보면서 틀려가지고 에러가 나고 그거 찾아서 고치면서 이게 딱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다 하셨으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던 문제. 파이썬 1 수업 페이지에서 요거 있거든요.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하는 문제. 자, 요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요거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일단 기본 문제 구성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 파일에서 이 템플릿에 새 파일에서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discount.html. 자, 그래서 요거를 변수 선언이 이렇게도 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디스카운트 HTML을 우리의 플라스크를 거쳐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테스트 뷰에서 렌더 템플릿으로 연결을 해주는 라우팅 함수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복사해가지고 밑에다가 디스카운트 함수명도 디스카운트 템플릿도 디스카운트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URL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딱 치면은 이게 실행이 되면서 여기로 돌려주겠죠. 화면을. 그래서 여기를 디스카운트 치면은 요게 안되네. 자, 요게 안되니까 요거는 제가 요렇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age라는 걸 여기다가 20이라고 넣을게요. 자, 요 age는 당연히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뒤에다가 요렇게 일단 넣어보세요. 이게 이제 요 라우팅 함수에서 설정한 변수 값을 템플릿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템플릿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age 값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요거 없이 하면은 정직하게 그냥 age 나옵니다. 변수, 파이썬 변수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시고 됐죠? 다시 테스트 뷰에서는 이렇게 디스카운트 라우팅 함수를 잡아주고 함수 안에서는 age라는 변수의 값을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해당 값을 여기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요 20이라는 값이 요 이름으로 요 템플릿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20 나오겠죠. 해볼게요. 어, 20 나오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30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30으로 나오죠. 새로 고침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여기로 넘겼죠. 자, 그럼 문제 이제. 여기서 값, 나이 설정을 해주면요. 요 나이에 맞게 여기서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문제를 발전시켜 볼까요? 요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기억나시죠? int age 자, 요거 기억나시죠? 자, 어디서 썼었냐면 여기서 썼어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URL 뒤에다가 숫자 하나 딱 붙이면은 숫자가 이렇게 함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 안에서 뭔가를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제가 여기서 사용을 해볼게요. age라는 변수에다가 클라이언트가 URL에다가 작성한 값을 받아줄 거고 이걸 그대로 템플릿에다 이렇게 넘긴다. 되시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이렇게 따라 하셔도 됩니다. 슬래시 하시고 디스카운트 옆에다 슬래시 하시고 박스에 int 땡땡 age 하시고 요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 적어주시고 age 이렇게 age는 age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요 이름으로 여기로 넘어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URL 있죠. 디스카운트 뒤에다가 슬래시 하시고 35 이렇게 넣어볼까요? 엔터 치면은 35 나오죠. 44 이렇게 하면은 44가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44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요 age라는 이름으로 디스카운트 HTML 여기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수 값을 출력해 보라고 하니까 브라우저에 이렇게 나온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해주시면 된다?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은 할인 대상,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44로 넘겼잖아요. 그럼 44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44면 할인 대상 아니죠. 그래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17을 넘기면 17 나오는 게 아니라 할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5 이렇게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77 이렇게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브라우저에 그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랑 똑같이 답을 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거 이용하셔야겠죠. 이거. 분기문 태그. 그래서 요거 한번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템플릿의 원리를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